오늘 긴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잠들 준비 되셨나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어두운 곳에서 화면 보시면 눈 건강에 굉장히 나쁘니까 화면은 멀리 두시고 제 목소리만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 7편 준비했어요. 미리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첫 번째 이야기, 삼배 바지 속의 비밀. 남쪽 바닷가 마을에 정씨 영감님이라는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에서 고기 잡고 김양식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돈복이 없는지 아무리 벌어도 늘 손에 남는 게 없었지요. 그래도 어르신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부리 안 하고 남는 건 없어도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점쟁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에이고, 영감님 운이 참 드물게도 기막혀요. 어째서요? 영감님은 세상 복이 드문 복을 타고났어. 근데 에이구, 지금까지 그 복을 못 써서 이렇게 궁핍하게 사신 거요. 복을 못 써? 그게 무슨 소리요? 조상의 유산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복을 막고 있어요. 조상께서 남긴 물건 하나, 그 안에 숨겨진 조상의 비밀을 찾지 않으면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날 거예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죠. 어휴, 나는 그런 신비한 물건 없어. 그런데 그날 밤 어르신은 꿈을 꿨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죠. 아들아, 너가 어릴 적 입던 삼배바지 기억하느냐? 그 안에 숨겨둔 것이 있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란다. 깜짝 놀라서 깬 어르신은 창고를 뒤지고 헛간을 파헤쳐 어릴 적 집신 신던 시절에 입던 낡은 삼배바지 하나를 찾아냈어요. 먼지와 곰팡이에 뒤덮인 그 삼배바지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허리 안쪽에 뭔가 두툼하게 덧댄 천조각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레 뜯어보니 안쪽에서 낡은 종이 한 장과 함께 작은 황금패 하나가 나왔어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산 깊은 절터로 가거라. 하늘이 택한 자라면 그곳에 문이 열릴 것이다. 어르신은 처음에 갸우뚱했죠. 하지만 매일 밤 꿈에 조상이 나타나 이끌기 시작하자 결국 먼 길을 떠났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따라 마침내 설산 끝에 오래된 절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바위산에 감춰진 작은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패를 대자 성문이 쿵 소리를 내며 열렸죠. 그 안에는 수백 권의 고문서와 도장, 그리고 오래된 금은보화가 있었고 그 중에는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하사한 옥새와 문서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보물들을 조심스럽게 나라에 알렸고 국가는 그를 충직한 후손이라 칭하며 평생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했죠. 아유, 삼배바지 속에서 나라의 보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소?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보물은 바지 속에 있었던 게 아니지.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야. 그 뒤로 사람들은 누군가 겸손하고 올곧게 사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저 양반 삼배바지 속 복을 타고났나 봐.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항상 좋은 일들이 따라오더라고요. 현실에서도 착하고 올바르게 살면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 남에게 피해를 최대한 안 주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뭔가 행운이 따라올까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바로 갈게요. 두 번째는 아주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많이 무섭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제목은 우물 속 검은 그림자. 깊은 산골 마을, 사람도 드문 외진 곳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 없이 살림을 꾸려가며 근근히 농사짓고 약족해며 평생을 살아온 이들. 작은 초가집 옆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은 마을에서도 오래전부터 기이한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우물 속에 검은 그림자가 산다? 야, 밤마다 검은 손이 올라와 사람을 끌어간다더라. 그래서 아무도 그 우물 근처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마을 아이들은 가까이서 뛰어노는 것도 금기였지요. 하지만 노부부는 달랐어요. 내가 이 우물물로 쌀 씻고 된장도 풀고 손 씻은 게 몇 해인데 에이고 헛소리 마라. 그들은 오래도록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밤, 달도 없이 어두운 밤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우물 두레박 줄이 돌아가는 소리였죠. 할머니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이 밤에 누군가가 우물물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 손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우물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기르던 마당의 닭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감자밭이 밤새 누군가 파헤쳐진 듯 엉망이 되었고 우물가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우물 귀신이 노부부를 노리고 있어요. 아유, 빨리 이사하세요. 하지만 어르신은 단호했죠. 여기서 평생 살았소. 아유, 귀신이면 어때? 사람 해치지 않으면 같이 사는 거지 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해 겨울 마을에 큰 눈보라가 닥쳐 길이 모두 끊겨서 이웃집들은 식량이 떨어져 아우성이었는데 노부부의 집에는 감자, 고구마, 말린 나물, 심지어 닭까지 매일같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가져다 주는 거지?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우물가를 산책하는데 우물 옆에 몸집은 크고 얼굴은 짐승 같지만 눈빛은 슬프고 뭔가 분위기가 따뜻한 도깨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는 말없이 작은 꾸러미를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곤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우물 속에 검은 그림자, 귀신이 아니라 혹시 굶주려 떠돌던 외로운 도깨비인가? 그날 이후 노부부는 매일 저녁 우물가에 따뜻한 국과 찐 감자를 놓았습니다. 도깨비는 말없이 받아갔고 그 우물은 이제 전설의 귀신 우물이 아니라 따뜻한 우정의 우물로 불리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노부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그 우물가에는 매일 누군가가 감자 한 알, 국 한 그릇을 놓고 간다는 이야기가 그 마을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었죠? 오히려 좀 불쌍한 도깨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굶주려서 하늘나라 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아,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현대 시대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저도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먹는 것을 줄였어요. 건강 때문에. 이게 많이 먹으면 소화도 이제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뷔페를 안 가요. 뷔페 가면 내 자신이 좀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못 먹나? 내가 20대 때는 정말 많이 먹었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뷔페는 잘 안 가게 되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욕심쟁이 농부와 빨간 씨앗 시작할게요. 아주 오래전 평야 한복판에 복만이란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지고도 늘 만족을 모르고
남의 밭을 기웃거리는 욕심쟁이였지요. 뭔가 잘 안 되면 언제나 남 탓이 먼저였어요. 쟤는 땅이 기름져서 그러는 거야. 아유, 나는 못난 씨앗만 받아서 그래. 아유. 그러던 어느 날 복만이는 장터에서 처음 보는 이상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복만이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자루를 내밀며 말했죠. 이 씨앗을 심어보게. 단 하루 만에 열매를 맺지. 허나 절대 한 알만 심어야 돼. 여러 심으면 안 돼. 복만이는 씨앗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붉은색을 띤 커다란 씨앗 하나. 그는 코웃음을 쳤지요. 뻥치기도 하루 만에 자란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만약 이 씨앗이 진짜라면? 한 알이 아니라 100알이면 하루 만에 자라서 밭 한 가득이 되면 난 부자 되겠는걸? 그날 밤 복만이는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잘게 쪼개 100군데에 나눠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름을 듬뿍듬뿍 뿌리고 하루면 된다지 하며 배를 두드리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랍게도 밭 위에 작물이 다 자라 있었어요. 빨갛고 둥근 아주 반짝이는 열매들. 이야, 이게 다 돈이구만. 한 번에 다 심길 잘했어. 복만이는 흥분해서 막 열매를 따려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 하나를 손에 쥐는 순간 쾅 하고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복만이는 뒤로 나자빠졌고 놀라 눈을 비벼봤지만 열매들이 점점 커지더니 으르렁 거리며 사람 얼굴처럼 변하기 시작했죠. 경고를 어겼어. 경고를 어겼다고 수십 개의 열매가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만이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밭 전체가 점점 말라들며 그를 잡아 끌었고 그 자리에 커다란 붉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붉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꼭 복만이 얼굴을 닮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밭을 복만밭이라 부르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남의 밭 기웃거리지 말고 씨앗은 한 알씩만 심어라. 욕심 부리면 복만이처럼 빨간 나무가 돼. 이게 무서운 주제는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보다 뭔가 이 이야기가 더 무섭지 않나요? 나무로 변해버렸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 잃은 나그네와 말하는 바위. 오래전 강원도 깊은 산골,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큰 장을 다녀오던 한 젊은 나그네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지요. 아유, 이러다 얼어 죽겠구먼. 그는 덜덜 떨며 눈보라 속을 헤맸습니다. 그때였어요. 하얗게 눈이 쌓인 골짜기 끝, 커다란 바위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위 옆엔 마치 사람이 지나간 듯 희미한 발자국이 있었죠.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아주는 바위 아래에 쪼그려 앉아 입김을 호호 불며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바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춥지 않소? 나그네요. 누구지? 놀라지 마시오. 나는 바위예요. 100년에 한 번 말을 할 수 있는 바위지요. 나그네는 귀신이라도 본 듯 벌떡 일어섰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바위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산길에서 길을 잃는 이가 많소. 그러다 얼어 죽는 자도 많지. 허나 당신은 착한 마음을 가졌구려. 내가 길을 알려드리리다. 나그네는 믿기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고 바위 옆에는 정말 갑자기
희미한 산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 나오. 하지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절대. 그 말만 남기고 바위는 다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 울음소리, 바람소리,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스산했지만 오로지 바위가 알려준 길만 믿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필아. 그는 멈춰섰죠. 그건 세상을 떠난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그는 고개를 돌리려다 바위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앞에 마침내 따뜻한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죠. 며칠 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바위가 있던 골짜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 큰 바위는 없었고 눈 위에 커다란 사람 발자국 하나만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은혜의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100년에 한 번 진짜 착한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는 전설의 바위. 이 이야기를 들은 시골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세상사 뒤돌아볼 일이 많아도 때로는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제일 정답인가 봐. 진짜 착한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새로운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로또 1등의 길?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죠. 주변에 로또 1등 하신 분 계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옆반 아이가 로또 1등을 했었어요. 부모님이 하셔가지고 이민 갔어요, 바로. 그 당시는 금액이 굉장히 컸대요. 그리고 그 당시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잘 안 돼 있던 시절이라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찾아오고 이런 게 엄청 심했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이민을 갔다고 하네요. 건너 지인 중에 연금 복권 1등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은 대학교 때 됐어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떠나더라고요. 세계 일주 다니면 뭐 월마다 또 몇 배씩 들어와 있으니까 또 다른 나라 가고 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로또 한번 사볼까요? 저는 자주 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5번째 이야기는 소금 장수와 구두쇠 영감. 옛날에 아주 인색하기로 소문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님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밥 사주는 법도 없고 베푸는 법도 없는 사람이었죠. 장날이 되면 다른 집들은 북적북적하지만 그 영감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왜냐고요? 영감님은 심지어 장에 나갈 때조차 신발 밑창이 다를까봐 집신도 잘 안 신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마을에는 성실하고 착한 소금장수 청년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새벽마다 짐을 지고 고개를 넘고 햇볕이 쨍쨍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금이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청년은 불평 한마디 없이 낡은 집신을 고쳐 신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지요. 어느 날 청년이 산고개를 넘다 갑작스런 비를 맞고는 근처 움막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휴, 거기 누구 없소? 비 맞은 어르신의 목소리.
청년이 고개를 돌리자 발목이 다친 구두쇠 영감님이었어요. 우산 하나 없이 몸을 바들바들 떨며 계셨죠. 어휴, 어서 오세요, 어르신. 이리 앉으세요. 청년은 움막 안으로 영감님을 부축했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건넸습니다. 영감님은 말없이 옷을 덮었고 둘은 말없이 빗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영감님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자네 짐에 있던 그 소금들 내가 좀 가져가겠네. 청년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러시라고 했어요. 어르신이 좀 안타까워 보였거든요.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첫 번째, 그 구두쇠 영감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두 번째, 영감님의 유언장이었어요. 비 오는 날 움막 안에서 집신을 신고 나를 따뜻하게 해준 청년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넘긴다. 내 욕심에 돈을 바들바들 싸고 살았는데 이렇게 대가 없이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청년을 보면서 사람의 정을 느꼈고 진심을 보았다. 청년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소금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람을 얻으려면 물건보다 마음을 팔아야 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답니다. 이 한 번의 친절이 굉장한 행운을 불러왔어요. 옛날에 어떤 미국 영화를 봤는데 미국은 그 식당에서 팁을 주잖아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고객과 자주 보니까 친근하게 인사도 하고 더 친절하게 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어느 날 팁을 주셨는데 그게 1억이었어요. 1억 수표.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그 어르신은 그 시간이 참 행복했던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적들도 많고 다 돈 때문에 자기한테 다가온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그 점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와, 그래도 1억이면 진짜 너무 크지 않아요? 친절은 이렇게 거대한 행운을 불러올 수 있으니 우리 서로 친절하게 살아요. 다음 이야기는 거북이의 복수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아이는 없었지만 매일같이 밭일하고 땔감 주우며 평온하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덫에 걸려 피투성이가 된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얼마나 아팠겠니? 어르신은 덫을 풀고 거북이를 살살 안아 자기 옷 안에 넣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님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영감, 거북이를 데려오면 어떡해요? 이 아픈 애를. 우리도 병 걸리면 어쩌려고. 아유, 아니요, 마누라. 그냥 하루 이틀만 상처 다 나으면 놔줄 거예요. 그렇게 어르신은 거북이에게 밥도 주고 상처에 약도 발라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며칠 뒤 거북이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어르신은 숲으로 데려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마당에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던 것이었어요. 나가보니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반짝반짝 금덩어리가 한가득 들어 있었죠. 이게 뭐지? 누구 장난인가? 어르신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마침 쌀독이 바닥나 있던 터라 이 돈으로 쌀과 장작을 사고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마을 유지인 최 부자가 이 소식을 듣고는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뭐? 거북이 하나 살려줬더니 금덩어리가 나왔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나? 최 부자는 사람을 시켜 거북이를 일부러 잡아 상처내고 약을 바른 척하면서 물가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당에서 무언가 번쩍였죠. 최 부자는 신이 나서 뛰어갔지만 거기 놓여있던 건 무려 황소만한 크기의 물뱀. 으악! 그 후로 최 부자는 열병에 시달리며 금은커녕 재산을 다 날렸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 뒤로도 거북이를 종종 마당에서 마주쳤고 항상 물가에 쌀 한 줌, 콩 한 줌을 두고 잘 지내라 하며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이가 완전히 떠나던 날 작은 바위 아래 어르신 이름이 새겨진 나무 쪽지와 또 하나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어르신이 한평생 꿈꾸었던 작은 논 한 떼기야 평화로운 삶이 담긴 증서 한 장이 있었답니다. 은혜 갚은 동물들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흥부와 놀부의 제비죠.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너무 고마운 동물들이네요. 근데 이번에 거북이는 금뿐만 아니라 증서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완전 사람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도토리 장수와 황금쥐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 산짐승들과 나무들로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에 가난한 도토리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을이면 산에 올라 도토리를 주워다 장에 내다 팔며 겨울을 났고 그걸로 간신히 보리쌀을 사서 하루하루 연명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토리를 팔러 갈 때마다 오늘도 도토리 팔아 복을 지어야지 하며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곤 했죠. 어느 해 겨울이 되기 직전 장수는 늘 가던 나무 밑에 가보니 도토리가 바닥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허허, 다람쥐 녀석이 먼저 다 챙겼구먼. 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 바위 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우, 가까이 가보니 작은 황금빛 쥐 한 마리가 다리에 나뭇가지가 엉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쥐를 조심히 꺼내어 다리를 풀어주고 도토리 하나를 꺼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쥐는 그를 빤히 보더니 도토리를 들고는 사람 말투로 속삭였죠. 고마워. 너는 착한 사람이네. 꼭 갚을게. 그리고는 반짝 빛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에이, 내가 잘못 들었나? 장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자려고 누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황금쥐가 튀어들어오더니 작은 주머니를 장수의 머리맡에 놓고는 말했습니다. 이 안엔 단 하루 동안만 쓰면 다시 채워지는 복 도토리가 들어있어. 단 하루에 딱 한 알만 꺼내야 해. 장수가 눈을 비비고 보니 주머니 안에는 반짝이는 도토리 한 알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 날 또 다음 날도 한 알씩 꼭 들어있었습니다. 그 도토리를 팔자 사람들은 도토리를 산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며 소문이 퍼졌고 장수는 점점 시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욕심 많은 장돌뱅이가 소문을 듣고 몰래 장수의 집을 염탐해 주머니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도토리를 한꺼번에 전부 꺼내서 시장에 내다 팔았죠. 그날 밤 장돌뱅이의 집안은 수천 마리의 쥐떼가 들이닥쳐 모든 도토리를 다시 물고 사라졌고 남은 건 비어버린 주머니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주머니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죠. 한편 장수는 도토리가 없어도 여전히 도토리를 주며 조용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황금지에게 복을 받은 착한 사람이라며 항상 떡이며 나무를 나눠주었고, 장수는 사람들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전해지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욕심을 부리면 도토리도 쥐도 모두 달아가고, 정직한 사람에겐 매일 한 알씩이라도 반드시 복이 온다. 이 주인공이 참 착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이네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내 자신이 참 편한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힘든 일을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거는 좀 슬프지만 어느 정도 일들을 다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잖아요.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무시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하실 때 내일에 대한 고민, 걱정보다는 재미있는 상상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두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더라고요. 그 예전에 걱정 인형이라고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작은 약간 못난이 인형인데 그 인형한테 걱정거리를 얘기하면 내 걱정을 그 인형이 가져가 준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 구매를 해서 이렇게 손바닥에 두고 내 걱정을 얘기해 봤어요. 근데 마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소리 내어서 말로 누군가에게 내 걱정을 말하고 의논하는 느낌? 그래서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고민거리 내려놓으시고 오늘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